안녕하세요. 어도비와 함께하는 유튜버 태영 작가입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듯이 유튜브 태영 작가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정, 그리고 카메라 리뷰, 영상 촬영하는 법 등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뉴욕에서 실제로 사진과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저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와 같은 어카운트로 연락 주시면 저랑 같이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월간 오도비 9월 커리큘럼인데요. 제목은 언제 어디서든 일상사진 심폐소생술로 지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강의죠. 요즘 대세는 필름 사진처럼 보정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진짜 대한민국은 지금 필름의 열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필름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고 필름을 갖고 즐기시고 계십니다. 이런 필름 사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인화부터 시작해서 필름 값도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략하고 우리 간편하게 필름 사진을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디지털로 찍은 사진을 필름 사진처럼 라이트룸 CC를 활용한 보정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목차와 같이 이제 노출도를 활용을 하고 그레인 그리고 잘라내기를 활용을 해서 필름 사진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강의는 장마철 어두운 사진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강의는 서울 야경과 인물이 만났다. 야경 사진 보정하기 강의로 이번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 강의도 굉장히 재미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라이트룸 CC 오픈하셨죠? 이제 저처럼 오픈을 하시고요. 그러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이 뜨실 거고 본인 사진으로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거 라이트룸 CC라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입문자용으로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만약에 노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럼 마우스 커서만 이런 식으로 갖다 대시면 각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진 공부도 되고 편집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입문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번 보정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정을 할 때는 자동을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각 사진별로 이제 라이트룸 CC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그런 사진에 대한 빛 노출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시면 그냥 바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을 많이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요런 식의 영역의 수치를 주면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참고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동을 이렇게 눌러놓고 제가 바로 빛 노출부터 보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비는 제가 이번에 좀 낮춰볼게요. 대비는 낮추면 낮출수록 그 인물의 캐릭터가 좀 부드러워지는 반면에 높이면 높일수록 캐릭터가 보시다시피 좀 진해지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대비를 너무 높게 하면 좀 촌스러운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비는 한 이 정도 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밝은 영역에 대한 그런 노출도를 결정짓는 요소인데 한 요 정도 주면 지금 입고 있는 신부님의 드레스가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두운 영역은 우선은 한 요렇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죠. 편집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하는 감성 그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빛 노출은 이 정도로 잡아보고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곡선, 이제 톤 곡선 기능이죠. 톤 곡선을 활용을 하면 여기 빛 노출 기능에 더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자 라인을 많이 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왼쪽 하단 부분은 올리시고요. 그 다음 아래는 조금 내려주시고 중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부분은 이제 흔히 미드톤이라고 일컫는데 여기는 피부 톤을 이제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움직일수록 피부 톤에 대한 그런 색감과 밝기를 결정짓는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주시면
S자 곡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왼쪽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은 내리면 내릴수록 먹먹한 감성과 왼쪽도 마찬가지로 올리면 올릴수록 먹먹한 감성이 사진에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네마틱한 그런 효과를 사진에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통곡선 꼭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이실 거예요. 자, 통곡선 보시면 여기 아이콘들이 이렇게 5개가 있죠. 제가 이번에 쓸 아이콘들은 여기 색깔 아이콘들인데요. 요거는 여기 밝기를 기준 짓는 통곡선뿐만 아니라 색감도 sRGB거든요. 여기 sRGB도 여러분들이 곡선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필름 사진을 보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초록색 아이콘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초록색 아이콘 중에서 미드톤을 올리게 되면 약간 초록색의 감성이 입혀지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대로 마젠타고요. 약간 초록 색감을 곡선으로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파란색과 노란색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이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란빛이 약간 감돌면 예쁠 것 같아서 한 이 정도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빨간색 아이콘은 마찬가지로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이거는 뭐 둘 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결정이 돼서 여기 이렇게 그냥 놔두시고 다시 원상 복귀하실 때는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곡선 한번 만져봤고요. 자,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로 가볼게요. 화이트 밸런스는 이제 색온도, 색조, 생동감, 채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시다시피 노란색, 왼쪽은 파란색. 이게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흰색 균형 옆에 사용자 정의, 원본값, 뭐 자동, 낮에 찍었으면 일광, 뭐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원본 값을 사용한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진에서는 굳이 화이트 밸런스를 많이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생동감을 좀 넣어 볼게요. 생동감은 한 30단위 정도로 넣어주면 사진이 훨씬 더 깔끔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필름 사진으로 보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이 노출도를 보정을 해볼 거예요. 약간 라이팅을 얼굴에 쏜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까 줬던 밝은 영역을 조금만 더 끌어올려서 한 이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원본이고요. 지금까지 보정한 모습입니다. 사진이 노출도만 보정했는데 비해서 정말 많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처럼 라이트 CC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기 때문에 사진 보정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색상 혼합으로 넘어갑니다. 자, 색상 혼합 보시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 총 쏘실 때 약간 명중하는 뭐 그런 아이콘 같은데 클릭을 해주시면 하단에 색조, 채도, 광도 이렇게 뜨죠. 요 맨 처음에 색조를 클릭을 해놓고 원하시는 변경하고 싶으신 색상에 마우스 커서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바가 뜹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옮기실 때마다 자기가 클릭한 색상의 색감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한 요 정도 색감으로 놔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채도로 갈게요. 채도에서는 높이면 높일수록 좀 더 진해지는 거고요. 낮추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로 놔둬볼게요. 그 다음 광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의 밝기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밝아지고 왼쪽은 어두워지고 자, 요 정도로 놔두고 초록색 보정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효과 부분에서 그레인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사진 결과물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끼어서 그레인이 말 그대로 노이즈 그레인 이 꼴이에요. 그레인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름 사진의 약간 정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즘 시대는 이제 카메라 그리고 뭐 사진 보정 뭐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위해서 전혀 뭐 노이즈 낀 사진을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예전에 그런 감성을 그리워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현대적인 깔끔한 사진보다는 인위적으로 사진을 악화시킴으로써 예전의 그 필름의 감성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렇게 필름 만드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레인을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80 정도의 수치로 주면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부님의 얼굴에 굉장히 많이 그레인이 많이 꼈죠? 이거는 깔끔한 모습이고 이런 식으로 80까지 주면 완전 필름으로 촬영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텍스처도 내려볼 거예요. 텍스처라는 기능은 이제 사진을 보면 여기 신부님 볼 있죠? 여기 선입니다. 이 선을 좀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부드럽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약간 이게 높이면 높일수록 선들이 좀 더 진해져 가지고 깔끔한 사진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좀 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약간 품질이 저하된 듯한 그런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름 사진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텍스처를 많이 낮춰 볼게요. 그래서 옛날 감성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네팅까지 우리가 한번 줘볼 텐데요. 비네팅은 오른쪽으로 수치를 올리게 되면 화이트 비네팅이 들어가고요.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블랙 비네팅이 주변부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블랙 비네팅도 옛날 필름 카메라 그 특징에 맞게 한번 좀 줘볼게요. 한 20 정도 줄까요? 이 정도? 오케이. 훨씬 달라진 모습 한번 지금 원래 찍은 원본 사진이고요. 이거는 필름 느낌으로 보정한 사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암별 색보정이라는 기능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명암별 색보정이라고 하면 어두운 영역 그리고 밝은 영역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어두운 영역은 피부톤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건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두운 영역은 약간 노란색 기운을 한번 줘보고요. 밝은 영역은 한번 만져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좀 강하게 주고 쭉 돌려보세요. 그래서 어떤 색감이 이 사진에 마음에 들겠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치를 쭉 내리신 다음에 조금씩 첨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보정을 하게 되면 사진이 자칫 불편해 보이거나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미세하게 항상 보정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면 거의 완료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종행비 있죠? 원본 있고 사용자 정의 1:1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실 때 인스타그램용 사진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이번 강의의 목적처럼 약간 필름적인 그러니까 시네마틱한 사진을 만들 때 저는 보통 16 곱하기 9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사진이 많이 잘려요. 그래서 가로가 더 길어져서 마치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그 와이드 모습에 좀 더 시네마틱한 감성이 깃드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름 사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배워보았습니다. 원본 사진이고요. 필름 만들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다른 사진을 아까와 같은 보정 방법으로 한번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자동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밝아졌죠? 자, 첫 번째 노출은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자, 이번 사진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을이 있어요. 그래서 노을을 염두에 두면서 보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비를 조금 줄일게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여서 노을을 좀 더 강조시킬게요.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야간의 느낌을 조금 살리면서도 이 인물의 얼굴이 너무 죽지 않는 선까지만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적당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흰색 영역은 한 이 정도로 주고 검정은 이렇게 줘볼게요. 흰색 계열, 검정 계열 이 두 가지 수치는
크게 건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건드시게 되면 사진의 퀄리티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그런 수치들이기 때문에 많이는 만지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통곡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S 곡선을 취할 건데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S곡선을 만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하셔야지 그냥 무작정 S곡선이 정답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옳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쭉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훨씬 더 감성적으로 좀 변했죠. 자, 좋습니다. 자, 이 원본 사진이고요. 이제 톤이랑 노출만 잡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화이트 밸런스를 이제 한번 잡아 볼 텐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노을 사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를 좀 많이 만져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노을의 그 노란 따뜻한 감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옮기게 되면 이제 새벽 감성이라고 하죠. 이제 파란빛의 차가운 공기가 마치 느껴지는 듯한 그런 사진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자, 다시 원본으로 돌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계열을 첨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색조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보라색인데 우리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면 핑크빛 하늘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걸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색온도는 파란색, 색조를 보라색으로 하시면 쉽게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사진은 뭐 그런 사진은 아니고 약간 뭐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주시면 충분히 노을 감성이 살아난 사진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브러쉬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브러쉬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메뉴들이 뜹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크기를 바꾸실 때는 휠로, 마우스 휠로 그냥 자유자재로 바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크기 아이콘 있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크기, feather, flow, 밀도 이렇게 뜨는데 마지막에 자동 마스크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 얼굴만 칠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막 칠하는데 자동 마스크 기능이 켜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얼굴에만 약간 마스크가 좀 입혀진다. 그러니까 자동 마스크 기능을 끄놓고 꺼놓고 하게 되면 이제 진짜 여러분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대로 칠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 마스크를 켜놓고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교해지는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마스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브러쉬를 제가 여기 여성분 피부에만 조금 넣어 볼 텐데요. 이렇게 칠해 볼게요. 칠해진 거를 여기 커서를 대면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칠해진 게 완벽하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노출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조금 올리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굉장히 어두운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분의 피부 톤에만 밝은 느낌이 깃들어져 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브러쉬 툴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 보정 많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생동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색상 혼합 부분인데요. 색상 혼합 부분에서 초록색의 그런 색감이 사진에 한 4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색감인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색감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광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여볼게요. 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정도로 놔둘게요. 색조는 그다지 건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놔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톤을 밝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마찬가지로 색상 오랍에서 광도를 피부톤에 꾹 눌러주시고 살짝 올려주시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옆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노을도 똑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브러쉬 툴이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피부톤 잡는 방법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가서요. 여러분들
그레인을 또 한번 많이 줘볼게요. 이번에 필름 사진 만드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필름 사진의 키죠. 그레인을 한번 쭉 줘보겠습니다. 한 90, 80 줄까요? 80 정도로 주고 이번에 텍스처도 조금 부드럽게 들어갈게요. 텍스처는 한 25 정도 줘볼게요. 자, 지금까지 보정한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명암별 색 보정이고요. 어두운 영역은 이런 식으로 약간 노을 기운을 좀 더 줄까요? 한 반대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입맛대로 보정은 답이 없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감성에 맞게 그 노력을 하시면 사진은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좋아요. 자, 어두운 영역 말고 밝은 영역 한번 볼게요. 약간 보랏빛 많이 돌죠? 여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좋아요. 저는 진짜 약간 영화처럼 이번 사진을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약간 과도한 보정이긴 한데 한 요렇게 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아까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종횡비에서 16 곱하기 9를 넣고 사진을 약간 잘라 볼게요. 요렇게 자른 마지막 요 완성 단계이죠. 여기서 필름 사진 만들기 이번 강의에 두 가지 예제 파일을 제가 보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따라오기 쉽게 제가 좀 천천히 혹은 좀 빨리 얘기할 건 빨리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충분히 따라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진도 비슷한 사진이 있다면 똑같이 한번 보정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1강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기능들을 여러분들의 사진 그리고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라이트룸 실력이 쑥쑥 늘어나실 거예요. 자, 이번에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고 보정까지 하신 그 결과물을 오도비에 또 올려주시면 많은 경품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태용 작가의 1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